아저씨, 나이가 몇인데 정신을 못 차리세요. 여긴 고급 회사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당장 계약 해지입니다. 회장님,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이사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직원 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청소 아저씨라던데 저 나이에 고생 많으시네. 관리부 이사님 또 뭐라고 하시겠네. 저런 스타일 싫어하시잖아.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새벽 5시 반 세안테크 사옥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지 쌓인 차가운 공기가 로비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사이로 낡은 청소 카트를 끄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회색빛 작업복, 구겨진 모자,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손등. 겉으로 보기엔 이 도시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청소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묵직했으며 마치 이 건물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다는 듯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한도윤, 이 회사를 세운 창업자이자 몇 년 전 조용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전직 회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카트를 밀며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그의 시선은 건물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여전히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회사 슬로건이 걸려 있었지만 그 글귀는 이제 빛바랜 액자속 문장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물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손목에 힘을 주어 얼룩진 타일을 문질렀습니다. 실제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는지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건물 안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그들은 도윤을 스쳐 지나가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커피를 홀짝이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어떤 이는 동료와 잡담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그저 투명인간처럼 그곳에 있으되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중 2명의 젊은 여직원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도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본부장님이 또 난리치셨대. 청소 상태 별로라고. 박 이사님이 직접 지적했다던데 요즘 그분 너무 예민하시더라. 두 직원은 도윤을 힐끗 쳐다보며 지나갔고 그중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표정 없이 걸레질을 이어갔지만 그의 손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오전 8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되자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소리, 대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뒤섞이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도윤은 구석으로 비켜서서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관리본부 이사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저씨, 거기 그렇게 닦으시면 어떡합니까? 물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미끄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걸레를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그대로 서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고급 회사예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박 이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다시 또각또각 울리며 멀어졌고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건물 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복도 구석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찬물을 마시며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청소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고 그의 몸은 이미 곳곳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박 이사가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실적이 나옵니까? 다시 하세요. 서류 뭉치가 책상 위로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한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라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건물을 돌아다니며 사무실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직원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도윤에게는 회사의 현재를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이 회사가 얼마나 변했는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철학은 사라지고 이제는 실적과 겉모습만이 중요해진 차갑고 메마른 조직. 도윤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 9시 도윤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점검한 뒤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목격한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태도, 직원들의 표정, 회사의 분위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어제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카트를 끌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관리본부층을 청소할 차례였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손전등 하나로 길을 비추며 걸었습니다. 그는 각 사무실 문패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영업팀, 기획팀, 그리고 관리본부. 박지훈 이사의 사무실은 복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일은 단순했지만 그는 모든 동작을 세심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복도 한쪽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이름표에는 총무팀장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윤 앞에 멈춰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힘드시겠어요. 2층 청소 구역이 꽤 넓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에요. 손목 아프실 텐데 드세요. 도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컵을 받아들었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위에서는 실적만 보고 아래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봐요. 예전엔 아니랬는데. 도윤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물러나신 뒤로 많이 달라졌어요. 회장님은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도윤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는 직원들이 모여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도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제 박 이사님한테 또 혼났어. 보고서 다시 하래. 나도 그래. 맨날 트집만 잡으시더라. 서연 팀장님은 어떻게 저 양반 밑에서 버티는지 모르겠어. 도윤은 쓰레기통을 비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서연 팀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박 이사님이 아무리 화내도 절대 안 흔들리시더라. 맞아. 직원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 진짜 보기 드문 분이야. 도윤은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 그녀는 이 메마른 조직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복도에서 서연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카트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도윤을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요. 그래도 해야죠, 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박 이사님이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데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제 위치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저씨한테는 이런 얘기가 편하게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없고 가요. 그녀는 다시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고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밤 10시 도윤은 건물을 나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새로운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총무팀장 김서연. 진심으로 직원들을 생각하는 사람. 회사의 희망. 도윤은 수첩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층을 청소하며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박지훈 이사는 매일같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지쳐갔고 사무실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오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은 3층 회의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박 이사가 주재하는 주간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회의실 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고 박 이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보고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던 한 젊은 직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보고서입니까? 이런 걸 가져와서 회의를 망쳐놓았어요. 젊은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박 이사는 보고서를 그의 가슴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다시 가져오세요. 퇴근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걸레질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이사는 돌아서다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회의실 청소는 끝났습니까?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회의 중이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혀를 찼습니다. 회의 끝났으니 지금 당장 들어가서 청소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하세요. 어제 물티슈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를 끌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도윤은 멈춰섰고 박 이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이사는 팔짱을 끼고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작업복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게 뭡니까? 구겨지고 얼룩도 있고.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하세요. 도윤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확실히 낡고 구겨진 작업복이었지만 청소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일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박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이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멈춰섰고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마치 도윤을 예시로 삼아 직원들을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서연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님, 조금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박 이사는 서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팀장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욕먹는지 아시죠? 청소부터 제대로 돼야 회사 이미지가 산다니까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박 이사는 다시 도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저씨, 알아들으셨죠?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옷 입고 오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십니까? 복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걸레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순간 그 눈빛에 주춤했지만 곧 태연한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박 이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서연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복도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각 층의 상태, 직원들이 남긴 흔적,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마지막으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텅 빈 로비는 고요했고 오직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벽면에 걸린 사람이 먼저입니다. 액자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나야. 내일 오전 8시 본사로 와. 모두 불러. 이제 시작한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세안테크 사옥 앞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세단 서너 대가 주차장에 줄지어 들어섰고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임원 중 한 명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긴급 소집이에요. 경비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 몇 년 전에 물러나신 그 회장님 말인가?
하지만 임원들은 이미 로비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로비는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본부장, 이사, 부장급 간부들이 모두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소집을 하신 거야? 몇 년 만에 복귀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진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박지훈 이사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출근한 듯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본부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전 임원을 소집한 겁니까? 본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신답니다. 오늘 복귀하신다고. 박 이사는 잠시 멍했다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요? 한도윤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 구석에서 카트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그쪽을 돌아보았고 눈앞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도윤을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청소 아저씨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임원 회의가 있는데. 그는 도윤에게 다가가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회장님 오신다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박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제가 회장입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고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박 이사는 얼어붙은 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와 도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도윤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원한 방식입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작업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정한 셔츠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박 이사에게 건넸습니다. 세안테크 창업주의자 회장 한도윤입니다. 박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박 이사님? 박 이사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를 지나쳐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 이 회사를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도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이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박 이사는 온몸이 굳은 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이 그의 등을 가볍게 밀었고 박 이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은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만이 아니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영업팀 김대리에게 공개적으로 보고서를 던지며 질책. 수요일 기획팀 박사원에게 야근 강요. 목요일 총무팀 이주임에게 인격 모독 발언. 박 이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게 관리입니까? 아니면 권력 남용입니까? 박 이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세울 때 단 하나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로비 벽면의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문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박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이사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둘째, 관리자 교육을 다시 받으세요. 셋째,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직원들의 어려움을 체험하세요. 박 이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윤은 그를 지나쳐 다른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안테크는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 임원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박 이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사람을 먼저 보세요. 업무는 그 다음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로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안테크 본사에는 긴급 윤리 감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도윤의 지시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은 박 이사가 관리하던 부서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업무일지, 직원 면담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본부에 보고했던 실적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었고 현장 직원들의 실제 업무 부담은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자율적 업무 수행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도였습니다. 감사팀이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사직서를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감사보고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박 이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면 개편입니다. 관리 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날부터 세안테크는 대대적인 변화에 돌입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전 직원 대상 온라인 미팅을 열어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직원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근 문화의 문제, 불합리한 업무 분배, 소통 부재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의견을 경청했고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은 바로 개선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필수 퇴근 시간제였습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전등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야근 사유와 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된 것은 존중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관리자급 이상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인권, 효과적인 소통 방법, 리더십 등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첫 번째 교육생으로 참여했고 그는 매일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관리자는 분기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다른 부서나 현장에서 일반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김서연 팀장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앉으세요, 팀장님.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소하시던 분이 회장님이실 줄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팀장님이 보여주신 태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챙기고 저 같은 청소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윤리경영 총괄팀의 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이야말로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직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니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뒤 세안테크 전 직원이 모인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고 무대 위에는 도윤과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박 이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세안테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죽이며 도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청소부로 위장해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기쁜 것도 있었고 슬픈 것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자산은 건물도 기술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요. 강당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 박수를 제지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안테크는 변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더 크고 길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박수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이사님 나오시죠. 박 이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무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박 이사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당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서연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고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박 이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 이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안테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은 서로 존중하며 일했습니다. 야근은 줄어들었고 회의는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회사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고 누구에게나 따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은 로비를 걸으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액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세안테크는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세안테크의 변화는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는 법이었고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특히 영업본부는 문제였습니다. 영업본부장 최진수는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임원 중 한 명으로 실적 중심주의를 강하게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겼고 표면적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예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도윤은 영업본부 회의실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최진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근 기록?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실적만 나오면 돼. 회장님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거야.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최 본부장과 영업팀 팀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보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최 본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실적 독려 차원에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 눈에만 안 띄면 된다고 하셨죠? 최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의자 하나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오늘 회의는 제가 참관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본부장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분기 영업본부 실적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목표 달성률 120%. 인상적이더군요. 최 본부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셨습니까? 영업본부 직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주당 62시간. 회사 전체 평균보다 15시간이 많습니다. 최 본부장의 표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직률입니다. 지난 분기에만 영업본부에서 5명이 퇴사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과도한 업무 부담이었죠.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팀장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과입니까? 최 본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영업은 원래 힘든 직종입니다. 실적을 내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본부장님. 최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본부에 특별 감사가 들어갑니다. 모든 업무 기록, 근무 시간, 팀 운영 방식을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최 본부장은 항변하려 했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실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얻은 실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도윤은 회의실을 나섰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김서연 윤리경영 총괄팀장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건넸습니다. 영업본부 특별감사를 진행하세요. 최 본부장의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고하세요. 서연은 자료를 받아들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최 본부장은 이 회사의 원로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압력도 있을 수 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도윤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리경영팀의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팀원들은 영업본부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무 기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연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는 어두워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팀장들에게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책임지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부 팀장들은 자비로 접대비를 부담하기도 했고 주말에도 고객 응대를 위해 개인 시간을 반납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모두 자율적 업무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강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입사원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영업본부는 신입사원들에게 거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에 투입했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몇몇 신입사원은 입사 석 달 만에 퇴사를 결심했고 그중 한 명은 퇴사 면담에서 다시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심각하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 본부장은 겉으로는 변화에 동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본부장은 회사의 원로이자 실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을 불러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최 본부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본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윤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도윤은 보고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최 본부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팀의 실적을 위해. 도윤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최 본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당신은 이 회사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셨죠. 그건 인정합니다. 최 본부장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도구로 취급하고 그들의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실적을 추구하는 건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최 본부장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선택하세요. 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시겠습니까? 최 본부장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오랜 침묵 끝에 최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변하겠습니다. 도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 본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본부장님은 한 달 동안 일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십시오. 직접 현장을 체험하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세요. 최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영업본부의 모든 팀장과 1:1 면담을 진행하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으세요. 셋째, 퇴사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들이 왜 떠났는지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세요. 최 본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최 본부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구나.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그리고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다음 과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안테크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진수 본부장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고 손에는 영업자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업 1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영업 1팀은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은 팀이었고 가장 힘든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최 본부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부장님, 왜 여기에? 최 본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1팀 팀장인 이민호가 최 본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농담이시죠? 최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저도 현장을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민호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신입사원과 함께 고객사 방문을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신입이라 불린 젊은 사원을 찾았습니다. 김신입은 26살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그는 최 본부장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 본부장님. 최 본부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김신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첫 번째 고객사는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최 본부장은 김신입의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자료, 샘플 제품까지 들어 있었고 무게는 좋기 1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걸 매일 들고 다니나요? 김신입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사에서 언제 자료를 요청할지 모르니까요. 최 본부장은 처음으로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 안에서 흔들리며 서 있어야 했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힘겹게 이동했습니다. 고객사에 도착하자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났고 그마저도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쁜데 빨리 얘기하세요. 김신입은 최대한 공손하게 제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신입의 설명이 끝나자 담당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김신입은 허탈한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고객사는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약속 없이 방문했고 수희에게 막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김신입은 수희에게 계속 사정했지만 수희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약속 없으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최 본부장은 김신입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김신입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입니다. 10군데를 돌면 한두 군데 정도만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최 본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팀장들에게 하루에 10군데는 돌아야 한다고 지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신입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최 본부장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점심입니까? 김신입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돈도 아껴야 해서요. 영업 실적이 안 나오면 인센티브도 없으니까요. 최 본부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 김신입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살게요. 제대로 된 거 먹읍시다. 김신입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지만 최 본부장은 고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제대로 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최 본부장은 김신입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김신입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입사할 때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어떤 점이 힘듭니까? 김신입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교육이 부족해요. 입사하자마자 현장에 투입되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적 압박도 심하고. 최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김신입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에요. 고객한테도 회사 내에서도요. 우리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최 본부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신입의 말은 그대로 사실이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고객사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5군데를 더 돌았지만 제대로 된 상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그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최 본부장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발은 부어올랐고 어깨는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신입은 책상에 앉아 오늘 방문한 고객사들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퇴근 안 합니까? 김신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기록을 정리하고 내일 방문할 곳들도 준비해야 해요. 보통 8시나 9시에 퇴근해요. 최 본부장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만 현장을 돌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젊은 직원들은 매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최 본부장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김신입의 무거운 가방, 고객들의 무례한 태도, 1,000원짜리 삼각김밥, 그리고 늦은 퇴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현장을 모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직원들을 힘들게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도 현장 근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매일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고객사를 돌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무거운 가방, 거절당하는 경험, 허기진 점심, 늦은 퇴근.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최 본부장은 이민호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최 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이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본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만 보며 팀원들을 압박했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본부장님도 위에서 압박을 받으시니까요. 최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저는 제 방식을 바꿀 수 있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입니다. 이민호는 최 본부장의 진심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본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팀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그 순간 최 본부장은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본부장의 현장 근무가 끝났고 그는 다시 본부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최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영업본부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낮추고 대신 팀원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선배 사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야근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필수 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고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야근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팀장들과의 정기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팀장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실적은 처음에는 약간 떨어졌지만 2달 후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최 본부장은 영업본부 전체 회식을 주최했습니다. 그는 팀원들 앞에서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팀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괜찮아요. 많이 변하셨어요. 최 본부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신입을 찾아 다가갔습니다. 김사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신입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식 자리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최 본부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과구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그날 밤 최 본부장은 도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진짜 리더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도윤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세안테크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세안테크는 안정적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눈에 띄게 올랐고 이직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실적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도윤은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 주주인 K투자파트너스의 대표 김철호가 직접 요청한 회의였습니다. 도윤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김철호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으로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냉철하고 실리적인 투자자로 유명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김철호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네요. 도윤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철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 보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김철호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변화의 결과입니까?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김철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이미 석 달째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복귀하신 후 시행한 정책들을 보면 필수 퇴근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복지 강화 등 모두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입니다. 반면 매출은 떨어지고 있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됩니다.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면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김철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회장님, 우리는 단기 실적도 중요합니다. 주주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K투자파트너스는 세안테크 지분을 매각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김 대표님.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김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사회에서 회장 교체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황급히 말리려 했지만 김철호는 이미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은 빠르게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회장님이 물러나신다던데? 주주들이 반대한다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은 급히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소문 들으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싸워야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대하면.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팀장님,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입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제 경영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합시다.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신입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신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입사 초기에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김신입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오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회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믿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명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옳다는 것을요. 순간 강당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든 직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강당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그날부터 세안테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팀 간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업본부의 최진수 본부장은 팀장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팀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숫자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팀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마케팅팀은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간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이 전월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도 3%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직원들이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김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최근 실적 보고서 보셨습니까? 김철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이길 거야. 세안테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피드백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변화까지 모두 문서화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철호는 가장 늦게 도착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인 사회이사 박영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영 방침에 대한 논의입니다. 김철호 대표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죠. 그는 화면을 켜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세안테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 감소, 이익률 하락, 비용 증가. 이 모든 것이 현 경영진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직원 복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영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영식 의장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답변하시죠.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도윤은 화면을 바꿔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최근 한 달간의 실적입니다. 그래프에는 급격한 상승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출 15% 증가, 영업이익률 3%포인트 상승, 그리고 신규 고객 20% 증가.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철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적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변화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적응했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변화 이전에는 52%였던 만족도가 현재는 87%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직률은 15%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이사들은 숫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니까 생산성이 올랐습니다. 생산성이 올랐으니까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품질이 좋아지니까 고객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올랐으니까 매출이 올랐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의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도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달의 실적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니까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경영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이사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가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가치를 먼저 만들면 돈은 따라옵니다. 도윤은 김철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당신은 투자자로서 숫자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김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게 석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실적이 계속 떨어진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영식 의장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석 달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3명 결국 7명의 이사 중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철호는 손을 들지 않았지만 표결은 가결되었습니다. 박영식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회장님,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철호도 일어서려 했지만 도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 대표님, 잠깐만요. 김철호는 멈춰서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김철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이익을 얻고 직원들도 행복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그런 길 말입니다. 김철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어. 그날 오후 도윤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에게 석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증명합시다. 우리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이메일을 읽고 서로 격려하며 다짐을 새로웠습니다. 세안테크는 다시 한마음이 되었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그것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안테크에게는 운명이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세안테크의 모든 직원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고 회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업본부는 고객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무리한 영업 대신 진심 어린 상담과 사후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눈에 띄게 올랐고 입소문을 통한 신규 고객도 증가했습니다. 기획팀과 개발팀은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마케팅팀은 사람이 먼저라는 회사의 철학을 브랜드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도윤이 청소부로 위장했던 이야기, 직원들의 변화 과정,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문화. 이 모든 것을 진솔하게 담은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 1위, 존경받는 CEO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세안테크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매출은 전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에서 14%로 급증했습니다.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이 없어지면서 전기세와 야근 수당이 절감되었고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채용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객 만족도였습니다. 세안테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가 급상승했고 일부 제품은 업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도윤은 김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역력했고 심지어 김철호조차 조금은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석 달 전 약속드린 대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그래프들이 펼쳐졌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 등 모든 지표가 급상승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들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숫자들은 직원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지니까 고객도 행복해졌고 결국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도윤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 평가 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세안테크는 현재 일하고 싶은 회사 순위에서 업계 3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37위였죠. 이사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입니다. 화면에는 세안테크의 주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해 무려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김철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이제 납득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경영이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요. 김철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철호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가시죠. 김철호는 도윤과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박영식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회장님, 훌륭하십니다. 이사회는 앞으로도 회장님의 경영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도윤의 얼굴이 나타났고 전국의 모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준 덕분입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멋진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직원은 동료와 포옹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회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무시, 냉대, 그리고 회사의 변한 모습, 모든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옳은 일을 하려는 분들이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반짝이고 있었고 세안테크 사옥도 그 중 하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많은 회사가, 더 많은 리더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날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함께 만들어가요. 그날 밤 세안테크 사옥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전기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변화에 대한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세안테크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사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정답이었어.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세안테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